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국은 훌륭한 대처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유럽의 일부 언론은 이런 한국의 성공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포크르크란트, 트라우브 등 네덜란드 언론들이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처를 두고 군사 독재를 경험한 순종적인 성향 때문이라는 등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의 검역 방식을 도입하여 자국의 검역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국의 폄하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의 한 한국 전문가는 유럽 일부 언론에 근거 없는 한국 폄하에 대해 네덜란드인이 더 순종적이라며 한국 폄하를 일축했습니다. 20일 네덜란드 매체 프론탈나크트에 따르면 네덜란드 아이덴 대학의 렘코 브레커 한국학 교수는 최근 네덜란드 미디어에 화가 난다며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 묘사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도 한국에 대해 비난받을 만하거나 비과학적인 견해를 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레커 교수와 네덜란드 교민의 SNS 등에 따르면 일부 현지 매체는 한국의 코로나19 성공적 대처를 한국인은 통제에 잘 따르고 집단성이 강해서 또는 한국의 발전된 의료체계는 북한 때문이라거나 군사독재 경험으로 사생활 침해에 둔감하다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교민들 또한 SNS 댓글에서 포크르크란트, 트라우브 등 주요 신문에서도 한국을 단편화시켜 비판적으로 쓴 기사가 많다. 네덜란드 언론이 정신승리하는 것, 네덜란드의 저널리즘이 참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황당한 시각이 네덜란드 언론의 대세는 아닙니다. 브레커 교수는 프론탈나크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첫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2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1일 사망자 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7일 하루 만에 23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또 한국인이 통제에 잘 따른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수백만 명 한국인들이 정부에 항의해 거리로 나와 정부를 끌어내렸고 전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며 오히려 최근 코로나19 상태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순종적이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러스 학자인 마리온 콤만스 역시 최근까지도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서울시장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클럽과 바를 폐쇄해야 했다며 한국인이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라 정부 지자체의 강력한 방역 대책이 주요했음을 소개했습니다. 네덜란드 프리랜서 기자 이팡 브레머도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지 6주가 지나 네덜란드는 31만 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3,601명이 사망했다. 반면 인구 5,500만 명이 넘는 한국은 확진자 수가 1만 명, 사망자 수가 232명이라며 그럼에도 네덜란드는 한국의 성공적 방역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언론의 한국 폄하 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초기 방역에 실패한 네덜란드의 상황을 옹호하려는 궁여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네덜란드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가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버린 국가라는 외부 기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한 수 아래로 봤던 아시아 국가가 코로나19 방역에서 확연한 우위에 있다는 걸 시기하는 유럽 선진국의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방역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애써 들추려는 유럽 언론의 노력은 결국 자가당착으로 결론 나기도 합니다. 유럽 주요국에서 사태 초기에 마스크 무용론이 주류였던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프랑스 보도 전문 채널 LCI는 프랑스 국민 76%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태 초기 유럽의 질투 어린 시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확보해줬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통행 제한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이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지만 유럽이 바라보는 한국은 아직까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유럽과 교류해오던 중국, 일본과 최근에서야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의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성장한 경제만큼 한국의 이미지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전략연구소인 BESA도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국민적 협력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으며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BESA는 한국은 2019년 소프트파워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리경제학의 대표학자인 장폴 로드리그 미국 뉴욕의 호프스트라데 교수도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투명성도 갖춘 나라다. 투명성과 신뢰는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얻은 새로운 자산이다. 한국은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국 폄하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한국을 보는 모습과 지금의 한국을 보는 모습에서 오는 혼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한국의 이미지도 재정립된다면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